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11월 너무 예쁜 가을을 요즘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쁜 추억 많이 만들고 계시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양평에 블룸비스타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전국에서 화장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피부관리실 원장님으로 일하시는 그 전문 강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시설이 현대종합연수원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좋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좋은 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인연이 됐던 한국화장품 전문가협회 양일은 회장님 이하 또 피부관리실 원장님들과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네, 사진을 많이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야말로 소중한 사람,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정말 멋진 그런 음,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 제가 졸업생을 학교에 오게 해서 후배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강의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졸업한 제자가 와서 하루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제자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던 내용이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네, 그래서 참 굉장히 보람되고, 참 멋지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제자를 보면서 흐뭇한 시간을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인데 또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놀고도 싶으셨을 텐데, 전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화장품 전문가 강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저도 좋았고, 프로페셔널한 강사의 조건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하다가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쓴 책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107페이지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오셨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전 한 몇 분 정도에 바르시나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고르게 잘 펴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즉시 외출할 경우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증발되게 되므로 반드시 외출하기 30분 전에 고르게 발라서 흡수를 시키고 차단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피지 등과 함께 묻어나와 옷에도 묻을 수가 있고, 손으로 닦고 다른 물품 등을 만질 경우에 잘 묻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서 손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동차 문 부분이라던가 핸들 이런 부분들을 만졌을 때 자외선 차단제가 묻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워낙 자외선 차단제를 많은 양을 바르다 보니까 자동차 여기저기 또 묻어있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땀에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졌을 경우에는 깔끔하고 고르게 다시 발라주도록 한다. 파운데이션에도 SPF와 PA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분말의 형태로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경우에는 기초 화장을 하지 않고 바르게 되면 파운데이션의 피부 밀착성이 떨어져서 자외선 차단에 표시된 SPF만큼의 차단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말형 자외선 차단 기능의 파운데이션을 바를 경우는 기초 화장을 세심하게 잘 한 상태에서 충분히 바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에 들어갈 경우는 물에 의해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즉시에 몸에 물기를 닦고 다시 고르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노출될 경우에 고도가 300m 높아지게 되면 자외선을 받는 양이 4에서 5% 정도 증가하므로 고산지대나 해안지역, 시골 등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노출될 경우에는 특히 자외선 A, B가 모두 차단이 되는 것을 고르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햇빛에 많이 노출돼 있을 때 얼마나 우리 피부가 많이 힘들어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지를 몸소 겪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강조해서 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 편인데요. 자외선 차단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도 바르지만 이렇게 목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귀에도,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덮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귀에도 바르고, 그리고 뭐 짧은 바지를, 반바지를 입었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에도 충분히 발라주고, 특히 발등 신경 써서 발라주고, 네, 정말 꼼꼼하게 우리 피부 모든 부분을 노출되는 모든 부분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따른 종류를 보면요. 이산화 티탄과 같은 무기물질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산란작용에 의해서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자외선 산란제와, 그 다음에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흡수작용에 의해서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소멸시키는 자외선 흡수제가 있죠. 그래서 자극이 좀 덜한 것은 아무래도 이산화티탄이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산란작용에 의한 차단제가 더 피부 자극은 덜하겠고요. 책 108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다 그러면은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대표적인 광물성 물질로는 산화 아연이라던가 이산화티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좋은 대표적인 성분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라던가 어린 아이가 사용하기에 좋은 것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109페이지 보면 이제 화장품 예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를 계산하는 법에서 109페이지 밑에 보시면 한국인을 포함한 황인종인 경우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 채송반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다. 따라서 SPF 20인 경우에는 숫자 1당 20분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20 곱하기 20을 하면은 400분이 나오겠죠. 이 400분을 가지고 1시간 60분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주면 6시간 40분 동안 자외선 B가 차단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뒤에 자외선 A 차단의 경우는 플러스가 4개까지 요즘 나오더라고요. 전에 3개, 3 플러스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자외선 A 차단이 되는 것도 우리가 꼭 차단이 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A, B 모두 차단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자외선 B 차단의 경우는 SPF 50보다 더 높은 것은 플러스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뒤에 자외선 A 차단 같은 경우는 진피층까지 자극을 줘서 피부 노화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데, PA
플러스가 하나 붙은 거, 두 개 붙은 거, 세 개 붙은 거, 네 개 붙은 것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네,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해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유의점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양크림이 자외선 SPF 10, 자외선 차단제가 SPF 30, 메이크업 베이스가 SPF 20. 네,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네. 방송 지금 이거 말고 전에 시작할 때도 옆방 교수님께 전화를 주셔가지고 NG가 났는데, 네, 커피 마시고 싶다고, 제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서 기분 좋게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촬영하고 이제 옆방에 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영양크림이 SPF 10, 자외선 차단제가 SPF 30, 메이크업 베이스가 SPF 20, 파운데이션이 SPF 20, 또 2NK가 SPF 15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한 것만큼 긴 시간 동안 자외선 B가 차단이 되는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이 되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UVB 차단 지수가 모두 합해진 숫자만큼 시간이 늘어나서 UVB를 차단해 주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겹치는 시간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 시간 동안 자외선 B가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즉시 외부 환경에 피부가 노출될 경우에는 햇빛에 의해 자외선 차단제가 증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외출하기 30분 전에 고르게 발라준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만 바르는 것인가요? 네, 아닙니다. 자외선 비차단만 되는 제품을 바르기보다는 자외선 A, B 모두 차단이 되는 제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에 계실 때에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특히 왼쪽 얼굴에 신경 써서 고르게 발라주고 손등에도 고르게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자외선 차단 기능에 운전자용 장갑을 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차에 제자들을 태우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짧은 거리 가는데도 이제 가죽 장갑을 끼고 팔토시를 끼고 목에 막 스카프를 칭칭 감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교수님 안 더우세요? 여름인데 가죽 장갑을 끼시고 운전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저는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이 눈 있죠. 눈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그래서 특히 왼쪽에 신경을 써서 더 왼쪽에 더 신경 써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손등에도 왼쪽에 더 신경 써서 발라주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에 따른 자외선 반사율을 한번 볼까요? 잔디밭에 내가 있을 때는 1에서 2% 정도 반사가 되고요. 테니스 코트에 있다 하면은 4에서 5%, 콘크리트 위에 있다 5에서 10%, 모래 위에 있다 15에서 20, 스키장에 있다 80에서 95, 수면 위에 있다 10에서 100, 이렇게 반사율이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도록 장소에 따라서 더 세심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스키장에 가실 때 눈에 의한 자외선 반사율이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스키장에 가실 때 겨울에 신경 써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황인종이 최소 홍반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이지만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5분에서 6분 정도의 홍반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정상 피부보다 자외선 A, B 모두 차단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바르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자외선 A가 차단이 되는, 그래서 자외선 B와 A가 모두 차단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고루 발라주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나 손이나 팔이나 귀에도 발라주시고, 다리나 발등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여름철이라면 가능한 덥지 않으면서 가벼운 자외선 차단이 되는 기능성 옷감으로 만든 긴팔 옷을 입도록 한다. 저는 여름 옷 중에서 긴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긴팔이고요. 긴팔을 얇은 거 입어도 안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렌즈가 큰 선글라스를 착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양산도 즐겨 사용하는 편이고, 팔도 물론 긴팔 입지만 좀 약간 짧게 떨어지는 옷이다 할 경우에는 팔에도 자외선 차단 표시를 사용을 해줍니다. 피부를 태닝하는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결정짓는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과각질 현상과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요. 화장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효과가 없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 날짜나 유통기한 등을 잘 살펴본 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해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힘들다고 울지 마시고 네, 힘내셔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셔서 오늘도 도전하시고 열정적인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일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